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혁명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업입니다. 버티브 그리고 슈엘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HP. 이 두 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자료들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께 전달된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 과연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더 주목할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을지 그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각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또 미래 성장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통찰력을 딱 뽑아내서 당신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볼까요? 한쪽은 데이터 센터의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공급, 그리고 열 관리, 여기에 특화된 강자고요. 다른 한쪽은 서버부터 스토리지, 네트워킹까지 이 IT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통의 거인입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죠. 본격적인 기업 분석에 앞서서 이 두 기업이 발담그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의 지금 상황을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그 디지털 전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고 클라우드 사용은 이제 거의 일상이 됐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처리하고 저장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폭발하고 있죠. 고성능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HPC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 그리고 발열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이에요. 발열 문제요? 네. 그 AI 연산이라는 게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전기도 엄청 필요하고 또 뜨거워지는 걸 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곧 에너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 특히 전력 관리와 냉각 솔루션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시장 성장 전망치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랜드뷰 리서치 같은 시장 조사기관 분석을 보면요. 세계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 시장이 2024년에 약 30억 6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게 2030년까지 연평균 17.3%라는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7.3%요? 엄청난데요? 네, 엄청난 거죠. 또 다른 분석에서는 전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 자체를 보면요. 2032년에는 4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니까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고 연평균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의 성장입니다. 와, 시장 자체가 정말 뜨겁네요. 특히 AI 때문에 전력하고 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확 부각되고 있다는 배경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버티브를 보면 자료에서는 AI 시대에 숨겨진 강자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의 심장과 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및 열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AI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엄청난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는 데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고 하죠. 갑자기 정전돼도 전력 유지시켜주는 거요. 네, UPS 중요하죠. 그리고 항원항습기, CRAC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의 온도랑 습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장비, 이런 필수 포트폴리오를 아주 탄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아, 그 액체 냉각 기술이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AI 연산에 주로 쓰는 그 고성능 GPU 서버들이 워낙 열을 많이 내뿜으니까 기존의 공기로 식히는 방식, 공냉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냉식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이나 어떤 특수한 냉매 같은 액체를 이용해서 직접 열을 식히는 액체 냉각 방식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버티브는 바로 이 액체 냉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까지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버티브를 보면요.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아주 인상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3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고요. 특히 AI 관련 수요 증가랑 공급망 상황 개선, 이런 거에 힘입어서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을 했죠. 이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딱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은 그림에서 보면요. AI 칩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버티브 성장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버티브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및 냉각 솔루션을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출시하기 한 세대 전에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어요. 와, 엔비디아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겠다. 이건 단순히 파트너십을 넘어서 거의 시장의 기술 로드맵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요.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그렇죠. 버티브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시장 선도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그 웨일레이 엔베이 같은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요. 웨일레이요? 그건 어떤 회사인가요? 웨일레이는 하이퍼 오토메이션하고 생성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이런 인수는 버티브가 단순히 전력, 냉각 장비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이나 제로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AI를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또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전반의 지능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액체 냉각 기술 리더십에다가 엔비디아와의 선제적인 협력, 그리고 M&A를 통한 스마트 인프라 역량 강화까지 들어보니 버티브가 정말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IT 인프라의 전통적인 강자죠. HP, 휴레페카드 엔터프라이즈는 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P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워낙 다루는 분야가 넓은 기업인데요. HP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컴퓨팅 바이 HP라는 이름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그 최신 칩이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PU를 탑재한 HP 프로리안트 서버 신제품을 선보였고요. 또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싹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턴키 방식 프라이빗 클라우드 AI 솔루션,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HP의 전략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바로 네트워킹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을까요? 네트워킹이요? 네, 바로 최근에 발표된 주니퍼 네트워크스 인수입니다. 이걸 통해서죠. 아, 맞다. 그 엄청 큰 인수유권이 있었죠? 주니퍼 인수가 HP의 AI 전략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주니퍼는 특히 미스트라는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으로 아주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HP는 이 미스트 플랫폼을 자기네 솔루션이랑 통합함으로써 IT 운영의 복잡성을 확 줄이고 AI가 스스로 네트워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자율 운영 기능, 이걸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 AI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고요? 네, 그런 거죠.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려면 데이터 전송 속도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은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거든요. 주니퍼 인수는 바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서버 성능만큼이나 네트워크 성능도 중요해지니까요. 그렇군요.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잡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HP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죠.
그리고 HP는 서버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랑 외부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즉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능형 엣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이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아,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시장 상황에 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특정 사업 부문의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HP는 전통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 협력하고 주니퍼 인수하고 이런 걸 통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하려는 전략이군요. 서버, 네트워킹, 클라우드, 엣지까지 아우르는 그 넓은 사업 범위가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료에 나온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요. 버티브가 약 80.57배, 상당히 높죠. 반면 HP는 약 28.39배 수준입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네, PER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역시 버티브가 약 19.41배, HP는 약 1.34배. 이것도 버티브 쪽이 월등히 높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버티브가 약 34.84%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HP는 약 5.36% 정도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크죠. ROE 차이가 정말 크네요. 수익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부채 비율은 버티브가 약 101.76%, HP가 약 96.97%로 이건 비슷한 수준이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 YTD를 보면 버티브가 약 39.8% 상승했고 HP는 약 16.7% 상승했습니다. 버티브 상승률이 더 높네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2025년 주당 순이익 EPS 성장 전망치를 보면요. 버티브는 무려 플러스 34.39%의 높은 성장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HP는 마이너스 4.52%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야, 이 숫자들을 딱 놓고 종합해보면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두 기업의 특징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버티브의 경우 PER이나 PBR이 매우 높다는 건 그만큼 AI 시장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평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매우 높은 ROE, 이건 버티브가 현재 보유한 자본을 활용해서 실제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플러스 34%가 넘는 EPS 성장 전망치, 이건 앞으로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시장은 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반면에 HP는 상대적으로 낮은 PER과 PBR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도 버티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죠. 하지만 ROE나 EPS 성장률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버티브에 비해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정성은 있지만 버티브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하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당신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버티브와 HP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버티브는 AI 시대의 핵심 과제죠.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 이걸 해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그 액체 냉각 기술을 앞세우고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해서 높은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그 가파른 이익 성장이 과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인지는 당신의 투자 성향과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AI 인프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정말 확신하고 높은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시라면 버티브가 더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아, 고성장, 고위험을 감수한다면. 그렇죠. 앞서 살펴봤듯이 전력과 냉각이라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에 딱 집중된 사업 구조는 시장 성장의 과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에 베팅한다면 버티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안정성과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고 IT 인프라 시장 전반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HPOE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킹, 클라우드, 엣지 등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는 특정 영역이 좀 부진하더라도 그걸 완충해 줄 수 있고요. 또 주니퍼 인수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강화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분명 긍정적입니다. 꾸준한 배당 역시 안정성을 더하는 요인이고요. 다만 버티브 수준의 단기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명확한 비교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주로서의 버티브, 그리고 가치줌의 단정성을 갖춘 HP.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버티브와 HP라는 두 기업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을 아주 깊이 있게 조망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 버티브와 HP 외에도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는 또 어떤 숨겨진 플레이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를 짓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케이블이나 반도체 부품 같은 이런 관련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이 또 떠오를 수 있겠죠. 또한 점점 더 그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공급망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앞으로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더 넓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